하루 만에 3조 8천억 원이 시장에서 강제로 증발했습니다. 해킹이 터진 것도 아니고 폭락이 온 것도 아니에요. 비트코인이 올라서 벌어진 일이거든요. 하락에 돈을 걸었던 숏 포지션이 역대 최대 규모로 청산당한 거예요. 하루에만 17만 명이 강제 퇴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질문은 하나예요. 숏들의 무덤 위에서 시작된 이 반등은 진짜 추세 전환일까요? 아니면 역대급으로 화려한 데드캣일까요? 이번 급등 보면서 다들 비슷한 생각하셨을 거예요. 이것도 낚시 아니야? 싶으셨죠? 우리 다 알잖아요. 오르면 데드캣이라 그러고 내리면 거봐라 그러고 지난 10달 내내 그랬으니까요. 본격적으로 뜯기 전에 하나만요. 이런 분석 계속 보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에 못 담는 실시간 얘기는 텔레그램이랑 오픈 채팅에서 하고 있어요. 추가로 매일 밤 10시 30분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현재 저의 트레이딩 방송과 소통 방송을 진행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알림 설정해 놓으시면 더욱 손쉽게 들어오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반등이 어디서 시작됐는지부터 볼게요. 일단 판부터 깔게요. 비트코인은 작년 10월에 12만 6천 달러를 찍고 내리 미끄러졌어요. 올해 6월엔 6만 1천 달러까지 갔죠.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난 거예요.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서만 8달 넘게 살았어요. 역대 하락장 중에서도 손에 꼽게 긴 겨울이었거든요. 그러다 지난주에 갑자기 불이 붙어요. 월요일에 6만 2천 달러대였던 게 일주일 만에 8만 달러를 뚫습니다. 25% 넘게 오른 거예요. 2년 만에 가장 강한 주간 상승이에요. 근데 이 급등의 연료가 좀 수상했어요. 연료는 새로 들어온 매수가 아니었어요. 하락에 베팅한 사람들이 연료였거든요. 숏 스퀴즈가 뭐냐면요. 숏은 가격이 내려야 돈을 버는 베팅이에요. 근데 가격이 오르면 손실을 끊으려고 강제로 되사야 하거든요. 이게 불난극장이랑 똑같아요. 출근은 하나인데 다들 동시에 뛰쳐나가는 거죠. 숏이 손절하려면 사야 되고 그 매수가 가격을 더 올리고 오른 가격이 다음 숏을 또 터트려요. 이 도미노가 지난주에 사흘 연속으로 돌았어요. 절정이던 날 하루에만 숏 27억 달러가 청산됐어요. 숏 청산 기준으로는 하루 기준 역대 최대예요. 1시간에 13억 달러가 갈린 구간도 있었고요. 랠리 전체로 보면 숏 청산만 40억 달러가 넘어요. 절정의 날엔 트레이더 17만 명이 강제 퇴장 당했는데 잠실 야구장 7개를 채우고도 남는 인원이에요. 근데 바로 이 지점 때문에 시장이 이 반등을 못 믿는 거예요. 숏 청산이 만든 상승은 새 가치를 발견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만든 기계적인 상승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장면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정확히 4년 전 여름에 똑같은 영화가 상영됐어요. 22년 8월이에요. 비트코인이 6월에 17,600달러 바닥을 찍고 2달 만에 25,000달러까지 43%를 반등했죠. 그때도 숏스퀴즈가 연료였어요. 그때도 바닥 잡았다, 상승장 복귀다 하는 소리가 쏟아졌고요. 결과는 아시죠? 200일 이동평균선에 머리를 부딪히고 정확히 거기서 꺾였어요. 석 달 뒤엔 FTX가 터지면서 15,500달러까지 곤두박질 쳤죠. 그때 25,000달러에서 이번엔 진짜라며 들어간 분들은 2달 만에 마이너스 40%를 구경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스퀴즈 랠리는 믿으면 안 된다는 말이 근거 없는 트라우마가 아니에요. 시장이 몸으로 배운 학습인 거죠. 솔직히 저도 여기까지 보고 데드캣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어요. 10달짜리 하락이 사람을 이렇게 만듭니다. 근데 이번 판을 2022년이랑 겹쳐놓고 뜯어보다가 3가지가 걸렸어요. 구조가 달랐거든요.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이 랠리에 불을 붙인 게 코인 뉴스가 아니었어요. 방아쇠는 코인판 밖에서 당겨졌어요. 8월 19일에 미국 재무부가 장기국채 바이백 규모를 회당 20억 달러에서 40억 달러로 2배 늘렸거든요. 이번 분기에만 최대 3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3조 원어치를 사들이겠다는 계획이에요. 재무부가 채권을 사주면 국채금리가 내려가고 달러가 약해져요. 시장에 돈이 풀리니까 위험자산엔 순풍이 부는 거죠. 저희 채널 계속 보신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얼마 전에 재무부 바이백 편에서 이 장치를 얘기했었잖아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새 수단이 생겼다고요. 그 장치가 이번에 실제로 작동한 겁니다. 번스타인도 이번 상승의 강력한 촉매로 재무부의 이 결정을 콕 집었어요. 이제 2022년이랑 비교해 볼게요. 그때는 정반대였어요.
연준이 금리를 무섭게 올리면서 시장의 돈을 빨아들이던 한복판이었거든요. 물에 빠지는 수영장에서 헤엄친 게 2022년이에요. 지금은 물을 다시 채우는 중인데 심지어 채워주는 쪽이 미국 재무부고요. 유동성의 방향이 정반대라는 게 첫 번째 차이예요. 두 번째는 돈의 성격이에요. 스퀴즈가 불을 붙인 건 맞는데 그 불에 장작을 넣은 건 현물 자금이었거든요. 지난주 미국 현물 비트코인 ETF에 19억 2천만 달러가 순유입됐어요. 2조 7천억 원어치 진짜 매수가 들어온 거예요. 시그넘 은행의 CIO 파비안 도리는 이렇게 말해요. 이번 상승은 레버리지가 아니라 현물 수요와 ETF 자금이 주도했고 이런 상승이 선물발 상승보다 지속력이 높다고요. 2022년 8월엔 뭐가 없었을까요? 네, ETF 자체가 없었어요. 현물 비트코인 ETF는 2024년에야 세상에 나왔으니까요. 그때 스퀴즈는 불꽃놀이였어요. 화려하게 터지고 나면 받쳐줄 돈이 없었죠. 지금은 불꽃 뒤로 기관 자금이라는 장작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이게 두 번째 차이예요. 세 번째는 차트에서 서 있는 위치예요. 2022년 반등은 200일선에서 정확히 거절당하고 꺾였다고 했잖아요. 이번엔 그 200일선을 뚫고 위에서 버티는 중이에요. 50주 이동평균 위에서 주간 마감한 것도 작년 11월 이후 처음이고요. 2022년은 거절당한 자리에서 무너졌고 지금은 그 자리를 넘어서 있어요. 같은 반등이어도 위치가 달라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뒤집어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역대 최대 숏 청산이라는 사건 자체가 신호일 수 있거든요. 베테랑 트레이더들이 짚는 게 이거예요. 진짜 약세장에서는 반등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안 나와요. 숏이 다치지 않을 만큼만 오르다가 금방 다시 팔리죠. 숏이 이렇게 전멸하는 그림은 오히려 추세가 뒤집힐 때 나온다는 거예요. 전 이 토로 애널리스트 마티 그리스퍼는 아예 이렇게 말해요. 바닥은 원래 이렇게 생겼다. 숏 스퀴즈로 시작해서 거대한 양봉이 나오고 기술적 저항을 뚫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니까 역대 최대 숏 청산은 역대 최대 규모의 불신이 있었다는 뜻이기도 해요. 다들 하락장이라고 돈까지 걸었는데 그 베팅이 통째로 갈려나간 거니까요. 자, 여기까지 들으면 답이 나온 것 같죠? 근데 반대쪽 근거도 만만치 않아요. 이걸 안 짚으면 반쪽짜리 분석이에요. 첫 번째 경고는 블룸버그가 짚었어요. 미결제 악정. 그러니까 시장에 새로 들어온 포지션이 회복을 못하고 있대요. 숏이 쓸려나간 자리에 새 롱이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상승이 새 매수보다는 숏 커버링 위주였다는 얘기죠. 리서치 애널리스트 아담 메카시도 같은 얘기를 해요. 숏이라는 상승 연료는 이제 거의 소진됐고 다음 단계는 강제 청산이 아니라 진짜 매수세로만 증명된다고요. 두 번째는 머리 위에 매물벽이에요. ETF 투자자들의 평균 매수 단가가 82,400달러거든요. 지금 가격 바로 위에요. 물려있던 사람들이 본전만 오면 던지고 싶어지는 자리죠.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그 심리잖아요. 세 번째는 계절성이에요. 애널리스트 벤자민 코엔이 짚었는데 2018년에도 2022년에도 딱 이맘때 8월에 비슷한 크기의 반등이 나왔다가 연말에 더 낮은 가격으로 무너졌어요. 여름 반등은 원래 잘 속인다는 거죠. 렉트 캐피탈의 경고도 있어요. 약세장 반등이라면 몇 주 안에 되돌림이 온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험이라고요. 단기 과열 신호도 실제로 있어요. 4시간봉 RSI가 역사적인 극단까지 갔었거든요. 조정은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자리예요. 자, 정리할게요. 사건은 이래요. 역대 최대 숏 청산과 함께 비트코인이 일주일 만에 25%를 올렸어요. 맥락은 이래요. 방아쇠는 코인이 아니라 재무부였고 유동성이 방향이 조이는 쪽에서 푸는 쪽으로 바뀌었어요. 역사는 이래요. 2022년과 겉모습은 닮았는데 유동성 방향, 현물 수급, 차트 위치 세 가지가 반대예요. 이제 제 견해를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뭐 확인된 얘기가 아니라 제 해석인데요. 저는 이번 반등을 데드캣보다는 추세 전환의 시장 쪽에 무게를 두고 봅니다. 스퀴즈는 방아쇠였지 엔진이 아니에요. 엔진은 재무부발 유동성과 ETF 현물 자금인데 이 둘은 2022년엔 없던 변수거든요. 다만 조건이 있어요. 이 판단이 맞으려면 세 가지가 확인돼야 돼요. ETF 유입이 이어지는지, 조정이 와도 200일선을 지키는지, 82,000달러 매물벽을 소화하는지, 이 중에 무너지는 게 나오면 저는 판단을 바꿀 거예요. 견해는 고집이 아니라 조건부니까요. 당연히 이건 매수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과열 신호는 실제로 있고 되돌림은 언제든 나올 수 있어요.
판단은 각자의 몫입니다. 그리고 이 견해는 오늘 날짜로 박제해 두겠습니다. 월말 성적표 시간에 같이 채점해 보시죠. 맞으면 칭찬해 주시고 틀리면 혼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이번 반등은 진짜 전환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역대급으로 비싼 데드캣일까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진짜다, 가짜다, 아니면 지켜보자. 여러분의 논리가 다음 영상의 재료가 돼요. 저는 특히 82,000달러 매물벽에서 어떤 그림이 나오는지 그 구간을 제일 유심히 볼 거예요. 오늘 분석이 시각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실시간 시장 얘기는 텔레그램과 오픈 채팅에서 이어집니다. 링크는 설명란에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얘기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존버전략실이었습니다.